더 조용한 가솔린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아닙니다. SUV는 당연히 디젤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곧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차량은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차량을 구입해야 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결과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어느덧 신형 투싼의 사전 계약도 모두 종료가 되었네요. 남은 건 실제 차량의 시승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계약 결과를 보면 약 15,000대의 사전 계약 대수를 자랑하면서 현대차 SUV 중에서는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과연 어떤 트림과 색상, 엔진을 선택했을까요? 미리 알려드리면 트렌드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작업하게 된 이유인데요. 투싼 사전 계약 결과를 통해서 달라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 계약 현황을 보면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15,982대의 사전 계약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형 SUV 시장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선전했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투싼보다 먼저 출시가 되었던 카니발과 소렌토의 사전 계약 대수와 비교해 보면 조금 적은 수치죠. 그럼 너무 적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중형급 SUV와 독점적인 지위의 카니발과 비교해보면 연간 판매량에 있어서도 투싼은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사전계약에서 1만 대 중순까지 돌파했다는 점 자체가 사실 대단한 일이죠. 최근에는 중중형 SUV 시장이 또한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형 투싼의 사전계약 대수는 단순한 판매량을 뛰어넘어서 준중형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기간 동안의 판매량인데요. K3나 코나보다도 안 팔렸고요. K7보다도 덜 판매가 된 차량이 투싼이었습니다. 사실 투싼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워낙 판매가 잘 되던 차량이었는데요. 넓은 실내 공간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지 못하면서 조금씩 하락이 되었었죠. 하지만 훨씬 넓어진 실내 공간을 모기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떤 트림, 어떤 색상, 어떤 엔진을 선택했을까요? 또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일까요? 결과를 보신다면 어떤 차량을 구입해야 할지 고민이 싹. 팀 투싼 NX4 카페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충격적이냐고요? 지난 10년 가까이 신차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엔진부터 보시면 가솔린 엔진을 선택한 비율이 무려 52.7%입니다. 절반 이상이 더 조용한 가솔린 SUV를 선택했네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요? 멀지 않은 작년이었죠. 전체 기간 동안 투싼에 판매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솔린 차량이 12,589대를 판매했고요. 디젤은 24,169대를 판매했습니다. 거의 디젤이 2배 가까운 수치를 판매했네요. 세부적으로 체크하지 않더라도 가솔린 차량이 1대 판매가 되었을 때 디젤 차량이 2대 판매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판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도 동일한 차량인데 말이죠. 가솔린 52.7%, 디젤 16.6%, 하이브리드 30.7%로 디젤 차량은 전체에서 겨우 16.6%가 전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투싼의 판매량에서 디젤을 선택하는 비율이 거의 70%에 가까웠는데요. 신형 투싼에서 16.6%로 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디젤에 대한 수요가 변하게 될지는 저도 사실 실감하기 힘들었고요. 아마 현대차도 상상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디젤 차량의 선택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환경적인 이슈가 가장 컸겠죠. 또한 디젤 차량에 대한 진동과 소음, 관리 비용에서도 가솔린 차량 대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큰 차이가 없는 연비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가솔린 차량의 연비는 12.5km, 리터당이죠. 디젤은 14.8km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연비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차량 대비 30% 정도의 높은 연비를 기대했던 소비자라면 정확히는 18% 정도인데요. 20%가 안 되는 연비 차이로 초기 구입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디젤 차량에 큰 장점을 어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디젤과 가솔린이 시작 가격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가 디젤이 더 비싼데요. 20%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연비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디젤의 매력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비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대한민국 평균 주행거리가 약 1만
5,000k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운행을 한다면 10년 가깝게 운행을 해야 상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시끄럽고 소음도 많은 디젤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명분이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디젤의 선호도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이 점이 바로 달라진 첫 번째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체 판매량의 디젤이 차지하는 비율은 16.6%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사전 계약 결과 예상을 뛰어넘었죠. 가솔린 차량 대비 시작 가격이 거의 400만 원이 더 비싼데요. 훨씬 비싼 가솔린 차량은 지금은 판매가 중단이 되었지만 상급 차량인 산타페 가솔린 차량보다도 시작 가격에 있어서는 20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매량에서 30.7%를 차지하고 있네요. 확실하게 달라진 소비자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론을 내리면 10명 중에 5명은 가솔린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10명 중에 3명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나머지 2명이 안 되는 1.6명 정도만 디젤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젤, SUV 이런 공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SUV에서 이륜과 사륜의 공식도 깨졌을까요? 이륜과 사륜의 선택 비율을 보면 이륜이 압도적입니다. 30.7%를 선택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사륜이 지용되지 않는 이유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중형급 이하의 SUV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사륜보다는 이륜을 선택하는 비율이 그동안에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것을 증명한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판매가 된 1.6 가솔린 터보 인스퍼레이션 이륜 차량과 사륜의 차량의 사전 계약 대수를 보면 각각 5,444대와 568대로 10대 중에 한 대가 사륜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위 트림은 어떨까요?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1,779대 그리고 108대, 중위 트림에서는 17대 중에 한 대가 사륜을 선택했네요. 상위 트림에서 상대적으로 사륜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10대 중에 한 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 차량과 달리 디젤은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디젤 2.0 인스퍼레이션에서 이륜을 선택한 차량은 총 1238대고요. 사륜을 선택한 차량은 250대로 5대 중에 한 대가 사륜을 선택했습니다. 디젤 차량인 중위 트림에서 사륜의 선택 비율이 10대 1 정도로 이 부분은 가솔린 터보 인스퍼레이션과 비슷했습니다.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륜만 제공이 되었는데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사륜이 제공이 되었더라면 이번 제 상상이겠죠. 선택 비율은 제 생각에는 조금 높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작은 차량이라고 해서 볼품이 없거나 또는 무조건 저렴한 트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결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네요. 확실히 좀 더 높은 토크를 제공하는 디젤 차량의 경우 사륜을 선택한 비율이 좀 더 높은데요. 디젤 차량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상의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전략대로 고가의 트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략들이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고가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점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죠. 트림은 엔진별로 나눠서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전체 대수에서 트림을 나눠봤습니다. 각 트림별로 이렇게 취합해 봤는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인스퍼레이션이 압도적이네요. 현대차의 옵션 전략 정말 대단합니다.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네요. 비율로 구분해보니 인스퍼레이션의 선택 비율이 69.12입니다. 약 70%라고 보면 되겠네요. 프리미엄이 22%, 나머지 9% 미만이 모던입니다. 우와, 그렇다면 10명 중에 7명이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을 추가했다는 점은 사실 좀 충격적이네요. 이제 곧 도로에서 만날 투싼의 70%가 최상위 트림이라니 트림 선택에 있어서도 달라진 트렌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외장 색상과 인테리어 컬러는 어떤 색상을 선택했을까요? 외장 컬러의 경우도 이채로운데요. 설마 했던 유채색인 아마존 그레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경우 전통적으로 무채색인 화이트, 그레이, 블랙 색상이 절대적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그린빛이 10개, 감도는 아마존 그레이가 1위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색상의 차량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까지 높아지는 것 같네요. 2위는 화이트, 3위는 타이탄 그레이,
4위는 블랙입니다. 그리고 5위는 쉐머링 실버고요. 6위는 레드가 차지했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아마존 그레이가 33.1%, 화이트가 31.6%, 두 색상이 65%를 차지하죠. 그리고 타이탄 그레이가 20.8%, 블랙이 11%입니다. 나머지 색상인 쉬머리 실버와 크림스 레드는 두 색상을 합쳐도 5%가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실내 인테리어 컬러도 결과를 보겠습니다. 공개가 되자마자 밝은 색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죠. 현장에서 소식을 전달해 드릴 때도 그레이 색상을 보고 싶다는 문의가 많았는데 실제 선택한 내장 컬러는 어떤 색상이 높을까요? 두둥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내장 컬러의 선호도를 보면 블랙, 브라운, 그레이, 인디고 순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두운 색상의 선호도가 좀 더 높았습니다. 블랙이 절대 다수인 52%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은 25%, 밝은 색상은 예상보다 선호도가 낮았는데 16% 순이었고 인디고가 7%입니다. 국내 소비자의 실내 색상을 선택하는 기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블랙이나 브라운 같은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차가 공개가 되고 사전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리해서 한 번 더 알려드렸는데요. 신형 투싼은 가솔린이 52%나 된다는 점에서 SUV에 대한 디젤 선호도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을 알 수가 있네요. 또한 트림의 경우 이건 소비자가 정한다기보다는 제조사가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선택권은 있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선택하려면 결국 프리미엄 등급에서요. 수백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최상의 트림에서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70%가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했을 만큼 소비자는 그냥 울면서 겨자를 먹는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외장 컬러의 경우도 현대차가 대표 색상으로 밀었던 아마존 그레이가 제일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실용적인 그레이 색상은 아마존 그레이와 타이탄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컬러는 여전히 블랙입니다. 이번 투싼의 결과는 개인적으로도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네요. 다음 주부터는 전국 매장에 투싼이 전시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면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